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또 나한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것, 그 손을 맞잡지 않는 것은 내가 비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갈등이 무척 크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 믿겨지지 않고요. 또 받기 고통이 컸거든요. 잘 받아지지가 않았는데 진심이냐 아니냐 판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실 때 이 밤 시간인데 나지막하고 이렇게 신사다운 발언이신데 그 목소리 큰 다른 정치인들이나 힘 잘 쓰는 분들에 비하면 좀 졸린 듯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예, 조금 톤을 좀 높여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진지하신 모습이 정계의 입문에서는 이게 우유부단하지 않느냐, 결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암중했던 엄혹했던 시절에 민청년의 의장으로서의 그 청년 김기태가 이 제도권 정치계에 들어와서는 리더십이 어디로 갔느냐, 좌장격이었던 우리의 대선배고 어른인데 뭐 이런 소리가 일각에서 들려요. 이게 평가가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신 건지요? 현실 정치에 제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 잘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문제로 느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더니 등 따숩고 편하니까 거기에 엘리트로 적응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있고 그것도 지적을 귀담아 들을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결단할 때가 오면 결단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현실 정치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 마지막 재하였다가 현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11년 되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늘 김 의장에게 따라다녔던 얘기가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류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95년에는 그러니까 DJ 신당 만들어질 때도 마지막에 가셨고 합류하셨고 2003년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도 그러니까 사흘간 단식하신 다음에 짐을 싸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다는 얘기는 듣지만 새 판을 짜는, 그러니까 주도하는 역할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늘 들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서 당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단,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실 건지 그걸 좀 기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수기 패널 말씀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5년도 국민회의 창당할 때나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 과정을 고민하지 않는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있어서 패권적인 이런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네티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는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옳다고 생각합니다. 혼선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결단하게 할 건가. 여기서 리더십이 발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제 2006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07년이 되면은 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또 몇 달 후면 석 달 후인가요? 치르게 되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정기국회 이후에 앞으로 당의 그 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 이 정도로만 수습하고 끝내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방향을 제대로 끌고 나가실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국민들만 혹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분노한 것 같습니다. 외면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새롭게 반성하고 자기 결단과 자기 희생이 있으면 마음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국민을 협박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국민과 의견이 소통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개혁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그 다수에게 호소하고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민들한테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열린우리당을 책임졌던 어느 지도자도 전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없지요. 다른 당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하려고 그러던 게 일부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성공하지 못했다. 자기 고백하는 사람에게 국민들은 등을 두드려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역대 선거 때 대부분 다 통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YS 때는 그러니까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었고 DJ가 당선될 때는 DJP 연대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사실 노무현 정몽준의 연대라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통합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YS 대통령 때는 문민정부 탄생이라는 명분이 있었고요. DJ 대통령 때는 정권 교체라는 명분이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는 정치 개혁하고 세대 교체라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이 있었던 건데 지금 통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뭘 위해서 도대체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그 통합한 세력한테 뭘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나와야지 통합의 명분, 통합의 동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김근태 당회장이 개인적으로 내거는 깃발인데요. 시대 정신으로서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고요. 또 평화가 밥그릇입니다. 평화가 보장이 되고 실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세력이 집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이 동력을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2의 새로운 경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뜻한 제 주장대로 하면 따뜻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1~2% 이루어짐으로써 일자리도 제공되고 또 양극화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화와 새로운 경제 성장, 담당할 수 있는 번영 세력, 평화 번영 세력의 대집결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어야 되고 내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쯤에서 아까 DJ 말씀도 나오셨는데 동교동의 DJ 버전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DJ 인사올입니다. 제가 우리 김 의장을 상당히 아끼고 이뻐하는데 참으로 신사고 평화적입니다. 우리 김씨 가문의 자랑이야. 근데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대중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KS 출신으로 점잖고 학자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인기가 1인데 국민들이 지금 지지도나 선호도에서 무지하게 떨어져 봅니다. 엘리트가 아니라 이제 리더가 되려면 대중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 의장은 이 DJ처럼 대중을 위한 카리스마를 가질 필요가 있다. 콘텐츠는 참 괜찮은데 포장이 조금 그래요. 근태 성적을 올릴 만한 특단의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근태 성적 올릴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네, 곧 축구 시합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벤치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김근태가 했는데 후반